자, 우리가 본 우리 교재예요. 우리 교재고 더 베스트 관습평가라는 교재고 이 교재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저랑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책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한번 목차를 보는 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목차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보시면은 관세평가 총설이에요. 말 그대로 관세평가에 대한 뭐 일반적인 연역이나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그 대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관세평가 총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세 가격 결정 원칙의 개요. 그리고 수출 판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수출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출 판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실제 지급 가격, 그렇죠? 수출 판매 그리고 뭐 실제 지급 가격 이런 키워드 단어들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 및 법정 공제 요소입니다. 가격이 있고 공제가 있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유추해 보건데. 어떤 가격에서 공제 요소들을 좀 빼줘라 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트 3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은 실제 지급 가격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다음에 간접 지급액. 간접 지급액. 그냥 딱 그 단어로 보면은 지급을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는 뭐 할인, 5절에는 가격의 조정. 가격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마지막 6절에 이제 법정 공제 요소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잡혀 있습니다. 자, 파트 4를 보시면요. 거래 가격의 배제예요. 거래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격을 배제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거래 가격 배제 사유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1절은 개요고 2절부터 보시면은 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조건 또는 사정, 그 다음에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사후기술 이익,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다음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래 가격을 배제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거래 가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또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파트 5 보시면은 또 가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공제 요소가 있었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일반법에서의 가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뭐 수수료 및 종계료. 자, 말 그대로 가산 요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산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가격에 저 금액들을 가산해서 과세 가격을 구해라 라는 거겠죠. 2절부터 보시면은 수수료 및 중개료, 뭐 구매 수수료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절에 용기 포장비, 4절에 생산지원비, 5절에 권리사용료, 6절에 사후기속 이익, 7절에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과 관련된 비용.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이 법정 가산요소 파트를 뽑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6번 파트가 뭐냐면 대체평가 방법이에요. 대체평가 방법. 대체평가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세평가는 1방법에서 쭉쭉쭉 해서 6방법까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 누가 뭐라 해도 1방법이 이제 관세평가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2방법부터 6방법까지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방법이 원칙인데 1방법이 안 되면 2방법부터 내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1방법을 기본 원칙이라고 하고 2방법 뭐라고? 2방법부터 6방법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대체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절에 2, 3방법, 2방법과 3방법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3절에 4방법, 4절에 5방법, 5절에 6방법, 그 다음에 6절에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해서 6방법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좀 특수한 물품들은 정말로 가격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행 규칙이 별도로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중고 물품, 뭐 임대차 물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시행 규칙에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파트 7이 이제 관세평가 절차입니다. 절차적으로 뭐 가격 신고 어떻게 하는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어떻게 하는지, 뭐 가산율과 공제율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관세평가에 대해서 마무리 된다. 관세평가에 대해서 기본 과정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챕터부터 한번 관세평가 총설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설은 한마디로 뭐예요? 관세평가가 어떻게 탄생했고 관세평가 뭐고 이런 내용이겠죠. 뭐 이 총설 부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으셔도 돼요. 자, 같이 볼게요. 자,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및 가격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된다. 네,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시면 가장 많이 하실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입 신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직접 작성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 신고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예. 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통관 쪽에 계신 분들은. 자, 관세는 세수 확보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 외에도 국내 산업 보호, 불공정 무역 방지 등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관세액은 과세 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그렇죠. 관세율은 HS 코드에서,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은 우리가 관세 평가로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저는 과세 가격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제가 OT 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과세 가격을 썼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 표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량세인 경우, 그 다음에 종가세인 경우. 종량세인 경우는 뭐예요? 키로당 얼마라는 거예요. 관세가. 이런 것들을 종량세라고 하거든요. 키로당 얼마를 부과하겠다. 1kg면 얼마, 2kg면 얼마. 이게 이제 종량세인 거고, 종가세인 경우에는 이때는 가격당 얼마, 그렇죠? 가격당 얼마, 가격당 몇 %가 관세다. 이렇게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는 게 이제 종가세거든요. 이 종가세일 때의 과세 표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과세 가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관세사가 수입하는 우리나라 수입되는 물품 중에 모르겠어요. 정확한 비율을 모르겠지만 99%, 98% 이상은 아마 다 이 종가세 물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과세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게 바로 관세 평가인 거고요. 그렇죠? 자, 이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관세평가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가트 체계 때부터 우리 과세 가격, 관세 평가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됐을까요? 가트가 지금 말하는 그 WTO의 전신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WTO 체제 이전 체제가 가트 체제라고 하는데, 가트에서 이제 관세 평가, 한마디로 과세 가격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왜 논의를 했을까요? 왜 이 과세 가격에 대해서 국제 협정에서 왜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과세 가격을 너무 국가마다 천차만별로 정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국가마다 통일이 안 되니까 A국에서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을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A국에서는 관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B국 또 다른 국에서는 관세액이 또 적게 나오고, 이렇게 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럼 각 국가가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 제도를 통일화되지 않으면은 자기 나라에 맞는,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적용하겠죠. 그럼 이게 결국엔 뭘로 작용해요? 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트 체제 때 우리 과세 가격에 대해서 우리 국제적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고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통일화시키자
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가트 제7조. 자, 관세평가의 국제적인 표준의 필요성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논의는 뭐 국제연맹 시절인 192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1947년 제네바 회의 결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가 채택이 되었죠. 자,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 규범인 이 7조가 포함된 가트 협정이 채택됨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이 출현하게 됩니다. 가트 제7조가 관세평가에 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가트 7조에서는 그럼 관세평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수입 물품의 가격은 실질가액에 기초하여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 너네 가트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었겠죠. 각 국가마다 다 가세 가격을 정할 때 이 실질 가격에 기초를 해서 가세 가격을 구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거죠. 자, 가트 제7조 일부 내용이에요. 뭐 다른 것도 그렇다 치는데 여기 실제 가액, 액츄얼 밸류라고 나오죠. 액츄얼 밸류. 액츄얼 밸류를 하면 수입국의 뭐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상품의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완전한 경쟁적 조건 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가격을 말한다. 말이 어렵죠. 네, 어쨌든 간에 실제 가액, 실질 가격, 액츄얼 밸류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공표하게 됩니다. 가트 제7조에서. 근데 이 가트 제7조는 그 자체의 관세평가에 적용할 일반 원칙을 규정할 뿐이지 그 자체로 직접 집행력을 갖지는 않았어요. 집행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이 있어야지 회원국들이 말을 듣는데 그냥 일반 원칙, 대원칙만 규정했지 집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평가 규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가트 제7조의 기준으로 모든 나라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적인 국제 규범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가트 제7조에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일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칙은 정했는데 이런 원칙이 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국제 규범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세 번째 목차죠. 네, 브뤼셀 평가 협약이에요. 일명 BDB. 우리 BDB 많이 합니다. 관세사 수험생 때 BDB 때 막 이런 식으로. 네. 자, BDB 때는 한번 볼게요. 가트 제7조를 제정했는데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발전은 유럽 관세동맹 연구단에 의해 주도가 되었고요. 이 유럽 관세동맹 연구단은 관세동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CIF 가격에 기초로 한 평가 정의를 적용할 방법과 절차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CIF 가격에 기초했다. 자, 여러분들 아직 CIF 아시죠? 왜냐, 우리 1차 때 무역영어에서 배우니까. 그렇죠? CIF가 뭐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CIF는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CIF랑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인커텀즈 조건은 뭐냐면 FOB죠. FOB는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게 FOB 수출국 선적항까지, 본선 적재 완료 시점까지. 그 다음에 CIF는 수입항까지. 예, 이렇게 이제 CIF주의고 FOB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CIF주의를 채택하냐, FOB주의를 채택하냐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가격이 달라지죠. 왜? CIF주의는 과세 가격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국제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시켜라라는 거고, FOB주의면은 여기서 딱 끝나니까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고려하지 말아라. 과세 가격에서 제외해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IF를 채택하냐 아니면 FOB를 채택하냐에 따라서 과세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BDB 협정에서는 어떤 것을 위주로 이제 협약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CIF, 그렇죠? CIF에 기초하여 평가 정의를 적용할 방법과 절차를 연구하게 됐다. 뭐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은 연구 끝에 평가 절차를 관세 동맹국뿐만 아니라 비동맹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에 세관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 형태로 제정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평가의 실질적 개념과 절차는 1950년
브뤼셀 평가 협약으로 제정돼서 결과적으로 1953년에 발의되었다. 가트는 1947년이었죠. 한 5년 뒤쯤, 6년 뒤쯤에 1953년에 이제 브뤼셀 평가 협약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